야, 한수진. 고아 출신 주제의 장성 부인한테 예의는 갖춰야지. 우리 남편은 장군이야. 너 같은 말단 공무원은 평생 이해 못할 세계라고. 청담동 고급 일식당, 재벌 며느리의 조롱 앞에 수수한 정장 차림으로 조용히 앉아있던 여자. 하지만 그녀가 재킷을 벗는 순간 모두가 경악했습니다. 과연 그녀의 진짜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한복판에 자리한 고급 일식당. 평일 저녁임에도 불구하고 화려한 조명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입구부터 이어진 붉은 융단과 일본식 정원 조경은 이곳이 보통 사람들은 쉽게 발을 들릴 수 없는 곳임을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2층 대연 회장에는 30여 명의 남녀가 모여 있었습니다. 이들은 서울의 한명문 고등학교를 함께 졸업한 동창들로 졸업한 지 15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동창회를 여는 중이었습니다. 연회장 한가운데 놓인 대형 테이블 위에는 고급 사케와 와인병들이 즐비했고 일본에서 공수해 온다는 참치, 회와 제철 생선들이 접시마다 담겨 나왔습니다. 천장에 매달린 화려한 크리스탈 샹들리에는 은은한 황금빛을 뿌리며 연회장 전체를 품격 있게 밝히고 있었습니다. 동창들은 대부분 명품으로 치장한 모습이었습니다. 남자들은 맞춤 정장을 입었고 여자들은 최신 유행의 드레스와 액세서리를 걸쳤습니다. 테이블 상석에는 박주희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샤넬 트위드 재킷에 에르메스 버킨백을 옆에 두고 여왕처럼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주희의 손목에는 수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가 반짝였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 주변에는 몇몇 동창들이 모여 아첨하듯 말을 건넸습니다. 주희야, 너 요즘 피부 정말 좋아졌다. 어디서 관리받아? 한 여자 동창이 부러움이 가득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주희는 손등으로 얼굴을 쓸어 올리며 우쭐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담동 피부과에서 레이저 받는데 한 번에 200만 원 정도 해. 그래도 장성 부인이 되니까 이 정도는 관리해줘야지. 주희가 은근히 자랑하듯 말하자 주변 동창들이 감탄사를 연발했습니다. 그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테이블 위에 자신의 명품 가방을 올려놓았습니다. 가방은 테이블 조명을 받아 더욱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이번 달에 남편이 승진했거든. 이제 육군 준장이야. 알지? 별단 장성이라고. 주희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과장되게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와, 대박. 준장이면 진짜 높은 거 아니야? 당연하지. 우리 남편은 육군 제1공수특전 여단 참모장이야. 공수부대 중에서도 최정예 부대라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장성 부인인 셈이지. 주희는 마치 자신이 직접 별을 단 것처럼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오만함이 가득했고 주변을 내려다보는 듯한 시선이 역력했습니다. 다른 동창들은 주희의 기세에 눌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일부는 속으로 불편함을 느끼면서도 겉으로는 웃음을 지으며 분위기를 맞춰주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연회장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조용히 들어섰습니다. 그녀는 한수진이었습니다. 수진은 검은색 정장 재킷에 흰 블라우스, 그리고 무난한 검정 슬랙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화려한 액세서리는 전혀 없었고 작은 크로스백 하나만 어깨에 메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었고 화장도 거의 하지 않은 듯 담백했습니다. 수진의 등장과 동시에 연회장 안의 분위기가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떠들썩하던 대화 소리가 점점 잦아들었고 사람들의 시선이 하나둘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누군가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한수진 아니야? 맞네. 수진이다. 얘 온다고 했었나?
몇몇 동창들은 반갑다는 듯 손을 흔들었지만 대부분은 어색한 표정으로 수진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며 빈자리를 찾아 구석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걸음걸이는 흔들림 없이 단단했고 시선은 고요했습니다. 박주희는 수진을 발견하자마자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내내 전교 1등을 놓치지 않았던 한수진. 주희는 그 시절을 떠올리며 속으로 이를 갈았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고아 출신이라는 꼬리표를 떼지 못했던 수진. 주희는 그때부터 수진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자신보다 집안도 외모도 성적도 뒤처지는 아이가 없어야 했는데 수진은 적어도 성적만큼은 주희를 압도했습니다. 어머, 한수진 왔네. 다들 봤어? 주희가 일부러 큰 소리로 말하자 동창들의 시선이 일제히 수진에게 쏠렸습니다. 수진은 담담하게 자리에 앉으며 가볍게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오랜만이네, 다들.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몇몇 동창들이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지만 주희 주변에 앉은 사람들은 노골적으로 수진을 무시하는 눈빛을 보냈습니다. 주희는 수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수진아, 너 아직도 그렇게 입고 다니니? 요즘 세상에 그런 옷 입는 사람 거의 없는데. 주희의 말에 몇몇 동창들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수진은 아무 대꾸 없이 조용히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침묵은 주희를 더욱 자극했습니다. 들었어? 내 남편 이번에 준장 달았거든. 육군 제1공수특 전여단 참모장이야. 별단 장성이라고. 주희는 자신의 명품 가방을 수진 쪽으로 살짝 밀며 말했습니다. 수백만 원짜리 가방이 테이블 위에서 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너는 뭐 해? 아직도 말단 공무원이나 하면서 사는 거야? 주희의 질문은 노골적인 조롱이었습니다. 주변 동창들도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는 수진이 구청 말단 직원이라고 들었다고 했고 누군가는 어디 공공기관 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에이, 대답 좀 해봐. 장성 부인이 물어보잖아. 주희 옆에 앉은 한 여자 동창이 수진을 향해 건방지게 말했습니다. 다른 동창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주희 남편 준장인데 좀 공손하게 대하지 그래. 분위기는 점점 수진을 압박하는 쪽으로 흘러갔습니다. 권력과 돈 앞에서 사람들은 쉽게 굴복했고 약자를 짓밟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주희는 이 상황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자신을 무시하던 한수진이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앉아 있는 것이 통쾌했습니다. 야, 한수진. 내가 술 한 잔 따라줄 테니까 받아. 주희가 사케병을 들고 수진의 잔에 술을 따르려 했습니다. 그러나 수진은 잔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나는 술 안 마셔. 수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평온했습니다. 하지만 주희는 이것을 명백한 거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뭐? 장성 부인이 따라주는 술을 거절해? 야, 너 지금 나 무시하는 거야? 주희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연회장 안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쏠렸습니다. 일부 동창들은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서 말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희 편에 선 몇몇은 수진을 나무라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친구 남편이 장성인데 예의는 갖춰야지. 맞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그렇게 배짱 좋게 나와. 주희는 승리한 듯 웃으며 테이블을 손으로 탁 쳤습니다. 한수진, 너 아직도 정신 못 차렸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 내 남편은 준장이야. 별단 장성이라고. 그 말이 뭔 뜻인지 알아? 주희는 자신의 핸드폰을 꺼내 남편과의 사진을 수진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사진 속 강민석 준장은 정복 차림으로 어깨에 별 하나가 달린 계급장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이게 권력이야. 이게 힘이라고. 너처럼 보잘것없이 사는 사람은 평생 이해 못할 세계지.
주희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고 그녀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조용히 앉아 주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고 표정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준장이라는 계급이 그렇게 높은 줄은 몰랐네. 수진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감정의 기복이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주희는 이 말을 조롱으로 받아들이며 격분했습니다. 주희는 격분하여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전화를 걸기 시작했습니다. 전화 너머로 남편 강민석 준장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왜 그래, 여보? 당장 청담동 긴자로 와. 지금 당장. 주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분노와 흥분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무슨 일인데 그래? 설명은 나중에 할게. 일단 와. 빨리. 주희는 전화를 끊고 수진을 노려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곧 자신의 남편이 와서 이 건방진 여자를 무릎 꿇릴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아. 곧 우리 남편 온다. 그때 내가 어떻게 나오나 보자. 연 회장 안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동창들은 숨을 죽이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누구도 감히 나서서 말리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여전히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의 표정에는 어떤 동요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밤은 이제 막 예상치 못한 폭풍을 맞이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박주희가 모르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지금 함부로 대하고 있는 한수진의 정체는 결코 평범한 공무원이 아니었습니다. 수진은 과거 대한민국 최정예 특수부대인 707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했던 전설적인 요원이었습니다. 707 특수임무단은 대테러 작전과 고난도 특수임무를 수행하는 부대로 그곳에 들어가는 것만으로도 군 내에서 최고의 실력자로 인정받는 곳이었습니다. 수지는 그곳에서 10년 가까이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국내외 대테러 작전, 인질 구출, 요인 경호 등 위험천만한 임무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냈습니다. 그녀의 코드네임은 부대 내에서 전설로 회자되었고 후배 대원들은 그녀를 롤모델로 삼았습니다. 수지는 체력과 사격, 격투, 전술 능력 모든 면에서 최상위 평가를 받았고 특히 냉철한 판단력과 흔들리지 않는 정신력으로 유명했습니다. 그런 그녀가 현재 맡고 있는 보직은 국군방첩사령부의 사령관이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군 내부의 간첩 색출, 보안 업무 그리고 군사기밀 보호를 담당하는 핵심 기관이었습니다. 수지는 이 중요한 자리에 육군 중장의 계급으로 임명되어 있었습니다.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대한민국 육군에서 극소수만이 다다를 수 있는 높은 지위를 상징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신분은 보안상 철저히 비밀에 붙여져 있었습니다. 방첩사령부 수장이라는 직책 특성상 그녀의 얼굴과 신원은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군 내부에서도 극소수의 고위 장성들만이 그녀의 정체를 알고 있었고 대외적으로는 평범한 국방부 소속 공무원으로만 알려져 있었습니다. 동창들 역시 그저 수진이 어디 공공기관에서 일한다는 정도로만 알고 있었을 뿐 그녀의 진짜 모습은 전혀 몰랐습니다. 수진은 지금도 조용히 자리에 앉아 주희와 동창들의 조롱을 담담하게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오랜 특수작전 훈련과 실전 경험은 그녀에게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평정심을 선물했습니다. 주희의 비난과 조롱은 그녀에게 아무런 감정적 파장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수지는 그저 물을 한 모금 마시며 조용히 상황을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주희는 전화를 끊고 나서 더욱 기고만장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주변 동창들에게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 지금 출발했대. 곧 도착할 거야. 그때 봐라, 이 건방진 여자가 어떻게 되는지. 주희 옆에 앉은 여자 동창 하나가 거들었습니다.
주희야, 내 남편 준장이면 정말 대단한 거 맞지? 나도 뉴스에서 봤는데 장성이면 엄청난 거라던데. 당연하지. 우리나라 육군에서 별 다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게다가 우리 남편은 공수부대야. 최정예 중에 최정예라고. 주희는 우쭐대며 자신의 명품 시계를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수진을 향한 적대감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다른 동창들도 대부분 주희의 편에 서서 수진을 압박하는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수진아, 그래도 미안하다고 사과는 해야 하는 거 아니야? 맞아. 준장님 오시기 전에 먼저 주희한테 사과하고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동창들의 말에는 겉으로는 걱정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수진이 굴욕당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하는 심리가 숨어 있었습니다. 약자를 짓밟는 구경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묘한 쾌감을 주었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아무 말 없이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15분쯤 지났을까. 연 회장 밖에서 묵직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문이 열리며 군복을 입은 남자가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육군 정복 차림의 강민석 준장이었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별 하나가 달린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준장 계급장은 은색 바탕에 금색 별 하나로 이루어져 있었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위압감을 주었습니다. 강 준장은 키가 180cm가 넘는 건장한 체격의 군인 특유의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각이 져 있었고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그는 식당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주위를 둘러보며 거드름을 피웠습니다. 동창들은 군복을 입은 장성의 등장에 주눅이 들어 숨소리조차 제대로 내지 못했습니다. 여보. 주희가 반갑게 일어나 남편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준장은 아내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낮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갑자기 오라고 해서 회의 중간에 빠져나왔어. 저기 저 여자. 저 여자가 나를, 아니 당신을 무시했어. 준장님을 무시했다고. 주희가 수진을 가리키며 흥분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강 준장은 수진 쪽을 천천히 돌아보았습니다. 수진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고요했고 표정에는 아무런 동요가 없었습니다. 강 준장은 수진을 보자마자 코웃음을 쳤습니다. 수수한 정장 차림의 여자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것이 우습게 느껴졌습니다. 그는 군화 소리를 내며 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구두 밑창이 바닥과 부딪히는 소리가 연 회장 안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당신이 내 아내를 무시했다고. 강 준장의 목소리는 낮고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내려다보며 턱을 치켜들었습니다. 군인으로서 수십 년간 쌓아온 권위와 위압감이 그의 몸에서 뿜어져 나왔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주눅이 들기 마련이었습니다. 민간인이 감히 장성의 가족을 모욕해? 당신 지금 뭐 하는 사람이야? 강 준장은 수진의 대답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윽박질렀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자신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명함에는 육군 준장 강민석, 육군 제1공수특 전 여단 참모장이라고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 명함을 수진의 얼굴 가까이 들이밀었습니다. 잘 봐. 육군 준장이야. 장군이라고.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아? 강 준장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주변 동창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주희는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팔짱을 끼고 서 있었습니다. 당신 같은 민간인이 군의 권위를 무시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 나는 공수부대 참모장이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당신은 사회에서 매장당할 수도 있어. 강 준장은 자신의 명함을 수진의 얼굴에 던졌습니다. 명함은 수진의 이마를 스치고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몇몇 동창들은 그 모습에 움찔했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강 준장은 수진을 향해 손가락질을 하며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무릎 꿇고 사과해.
내 아내한테 그리고 나한테. 그러면 이 일은 여기서 끝낼 수 있어. 안 그러면 당신 인생 끝장나는 거야. 강 준장의 협박은 노골적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계급과 권력을 믿고 있었습니다. 준장이라는 별 하나가 민간인 세계에서는 절대적인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그동안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굴복시켜 왔습니다. 주희는 남편의 모습에 흐뭇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녀는 수진이 곧 무릎 꿇고 빌 것이라고 확신했습니다. 동창들도 대부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장성의 위압 앞에서 평범한 민간인이 버틸 수 있을 리 없다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강 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어떤 두려움도 동요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 눈빛은 깊고 차분했으며 오랜 세월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평온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떨어진 명함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자신의 핸드폰을 천천히 꺼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침착했고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강 준장은 수진의 행동을 보며 비웃었습니다. 뭐, 누구한테 전화라도 하려고? 좋아. 내가 아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강 준장은 팔짱을 끼고 수진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주희도 옆에서 코웃음을 쳤습니다. 동창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의 다음 행동을 지켜보았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일식당 안에서 보이지 않는 권력의 충돌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직 아무도 몰랐습니다. 지금 그들 앞에 앉아 있는 여자가 대한민국군에서 손꼽히는 실력자이자 별 3개를 단 육군 중장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곧 이 식당이 상상도 못할 반전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수진은 조용히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이 단축번호 1번을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자 상대방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낮고 침착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나야. 여보, 지금 청담동 일식당 긴자에 있어요. 수진의 목소리는 평소와 다름없이 차분했습니다. 강 준장과 주희 그리고 주변 동창들은 수진이 누구에게 전화를 거는지 궁금한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전화 너머 남자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긴자? 동창회 간다고 했던 그곳? 맞아요. 그런데 여기 육군 준장 한 분이 계시는데 민간인한테 계급을 과시하며 위협하고 있어요. 명함까지 얼굴에 던지시더라고요. 수진의 말투는 마치 날씨 이야기를 하듯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전화 너머에서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남자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육군 제1공수특전여단 참모장 강민석 준장님이세요. 지금 제 앞에서 무릎 꿇고 사과하라고 하시네요. 수진의 말에 전화 너머 남자는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알았어. 움직이지 말고 거기 있어. 10분 안에 도착할게. 헌병대 보내주세요. 현장 통제가 필요할 것 같아요. 이미 지시 내리고 있어. 조금만 기다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핸드폰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강 준장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누구한테 전화한 거야? 경찰? 아니면 변호사라도 불렀어? 주희도 옆에서 거들었습니다. 쯧쯧, 지금 와서 발버둥 쳐봤자 소용없어. 우리 남편은 준장이라고. 별단 장성이야. 동창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누군가는 수진이 무모하다고 했고 누군가는 이제 정말 끝났다고 수군거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여전히 조용히 자리에 앉아 물만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전화를 받았던 남자 대한민국 합동참모본부 의장실에서는 긴급 지시가 내려지고 있었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최도훈 대장은 즉시 국군 헌병단장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헌병단장, 지금 즉시 청담동 일식당 긴자로 병력을 보내. 현장 통제 및 군기 위반 장교 연행 준비. 알겠습니다, 의장님. 몇 개 소대를 보낼까요? 최소 인원으로 해. 하지만 확실하게 처리할 수 있을 만큼. 그리고 나도 직접 가겠네. 예, 의장님.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최도훈 대장은 전화를 끊고 자신의 정복을 챙겼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별 4개가 달린 대장 계급장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군 서열 1위 합동참모의장. 육해 공군 전체를 총괄하는 최고위 장성이었습니다. 그는 부관에게 지시했습니다. 차 준비해. 청담동으로 간다. 예, 의장님. 청담동 긴자 일식당에서는 여전히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강 준장은 수진 앞에서 팔짱을 낀 채 서 있었고 주인은 승리한 듯 미소를 지으며 동창들과 수군거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5분, 7분, 9분. 그리고 정확히 10분이 되었을 때 식당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희미했던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더니 곧 식당 바로 앞에서 멈췄습니다. 동창들은 창문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밖에는 군용 지프차 여러 대가 일렬로 서 있었습니다. 차량마다 별 모양의 성판이 달려 있었고 헌병 표시가 선명했습니다. 저게 뭐야? 한 동창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강 준장도 창밖을 보며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군용 차량이 민간 식당 앞에 이렇게 집결하는 것은 심상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곧 차량 문들이 일제히 열렸습니다. 헌병들이 정렬된 동작으로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정복 차림이었고 완벽한 대형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선두에 선 헌병 소령이 부하들에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식당 출입구 통제, 민간인 출입 금지, 내부 상황 파악 후 대기. 예. 헌병들의 우렁찬 대답 소리가 청담동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식당 종업원들은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랐고 지나가던 행인들도 멈춰 서서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연회장 안의 동창들은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헌병대잖아. 왜 여기로 온 거야? 주인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쳐다보았습니다. 강 준장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아직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식당 입구에 또 다른 차량이 도착했습니다. 검은색 고급 세단이었고 앞뒤로 경호 차량이 따라붙어 있었습니다. 차량 보닛에는 태극기와 합동참모본부 깃발이 나란히 꽂혀 있었습니다. 헌병들은 즉시 차렷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올렸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먼저 부관이 내렸고 이어서 정복을 입은 장성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그의 어깨에는 별 4개가 달린 대장 계급장이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키는 185cm가 넘어 보였고 체격은 단단했습니다. 얼굴은 각진 편이었으나 품위가 있었고 눈빛은 카리스마가 넘쳤습니다. 합동참모의장 최도훈 대장이었습니다. 최 대장은 식당 입구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헌병 소령이 다가와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의장님, 국군 헌병단 박준혁 소령입니다. 현장 통제 완료했습니다. 수고했네. 내가 직접 들어가 보겠네. 예, 의장님. 최 대장은 당당한 걸음으로 식당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1층 로비를 지나 2층 연회장으로 향하는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의 군화 소리가 계단에 묵직하게 울렸습니다. 계단을 오르는 그의 모습은 마치 전쟁터로 향하는 사령관과도 같았습니다. 연회장 문이 열렸습니다. 최도훈 대장이 모습을 드러내자 장내는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습니다. 강 준장은 입구에 선 장성을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는 본능적으로 최 대장의 계급장을 확인했습니다. 별 4개. 대장. 대한민국 군에서 최고위 계급. 강 준장은 즉시 차려 자세를 취하며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그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육군 제1공수특 전여단 참모장 강민석 준장입니다. 강 준장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거드름을 피우던 그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최 대장은 강 준장을 잠깐 쳐다본 후 시선을 연회장 안으로 돌렸습니다. 그리고 수진을 발견했습니다. 최 대장은 수진에게 걸어갔습니다. 동창들은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상황을 지켜보았습니다. 최 대장이 수진 앞에 섰습니다. 괜찮아? 최 대장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네, 괜찮아요. 수진은 천천히 자신이 입고 있던 검은색 재킷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동창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몰라 그저 멍하니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재킷이 벗겨지자 그 안에 입고 있던 흰색 정복 셔츠가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보았습니다. 수진의 어깨에 달린 계급장을. 별 3개. 중장 계급장이었습니다. 은색 바탕에 금색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연회장 안이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동창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눈을 크게 떴습니다. 강 준장은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수진은 최 대장에게서 계급장 케이스를 건네받았습니다. 케이스를 열자 안에는 중장 계급장 한 쌍이 들어있었습니다. 수진은 천천히 자신의 어깨에서 임시로 부착되어 있던 계급장을 떼어내고 새 계급장을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별 3개가 양쪽 어깨에서 빛을 발했습니다. 수진은 계급장을 단 후 강 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수진이 입을 열었습니다. 육군 준장 강민석. 상관에 대한 경례도 잊었습니까? 수진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연회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강 준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손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떨어져 있던 강 준장의 명함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것을 찢었습니다. 명함 조각들이 바닥에 흩어졌습니다. 청담동의 화려한 일식당은 이제 권력의 진짜 무게를 목격하는 현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연 회장은 완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누구도 감히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했습니다. 수진의 어깨에서 빛나는 별 3개는 이제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고 있었습니다. 중장. 육군에서 극소수만이 도달할 수 있는 계급. 준장보다 2계급이나 높은 상관이었습니다. 박주희는 자리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입술은 파르르 떨리고 있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그 여자가 남편보다 훨씬 높은 계급의 장성이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녀가 자랑스럽게 내세우던 준장이라는 계급은 수진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주위 주변에 앉아있던 동창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조금 전까지 주위 편에 서서 수진을 압박하고 조롱했던 그들은 이제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했습니다. 누군가는 손으로 입을 막았고 누군가는 테이블 밑으로 시선을 떨구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이제야 깨닫고 있었습니다. 수진은 바닥에 흩어진 명함 조각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강 준장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강 준장은 여전히 경례 자세를 유지한 채 굳어 있었습니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렸고 제복 안쪽 셔츠는 이미 땀으로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경례 그만. 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 준장은 손을 내렸지만 여전히 차려 자세를 유지했습니다. 수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육군 준장 강민석, 당신은 지금 중대한 군기 위반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강 준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표정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몰랐다는 것이 변명이 됩니까? 당신은 민간인 복장을 한 사람에게 계급을 과시하며 위협했습니다. 그것도 공개된 장소에서 명함을 얼굴에 던지는 폭력적 행위까지 저질렀습니다. 수지는 한 걸음 더 다가섰습니다. 강 준장은 뒷걸음질 치고 싶었지만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당신이 군인으로서의 품위를 스스로 떨어뜨렸다는 점입니다. 군복을 입고 민간 식당에 나타나 권력을 과시하고 협박했습니다. 군인 복무규율 제4조 품위유지 의무를 명백히 위반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사실만을 나열하고 있었지만 그 무게는 강 준장을 짓눌렀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당신은 상관을 알아보지 못하고 모욕했습니다. 군형법 제64조 상관 모욕죄에 해당합니다. 강 준장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그것조차 허락받지 못한 채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지는 최도훈 대장을 향해 고개를 돌렸습니다. 의장님, 이 장교에 대한 즉각 조사가 필요합니다. 헌병대에 인계하겠습니다. 최 대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게. 헌병단장에게 지시하겠네. 최 대장은 부관에게 신호를 보냈고 부관은 즉시 밖으로 나가 헌병들을 불렀습니다. 잠시 후 헌병 2명이 연회장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들은 수진에게 거수 경례를 올렸습니다. 국군 헌병단 이병철 상사 김동현 중사입니다. 육군 준장 강민석을 연행하십시오. 혐의는 군인 복무규율 위반, 품위유지 의무 위반, 상관 모욕죄입니다. 예, 중장님. 헌병들은 강 준장에게 다가갔습니다. 강 준장은 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헌병들이 그의 양팔을 잡았습니다. 준장 계급장을 단 장성이 헌병들에게 끌려가는 모습은 처참했습니다. 그는 고개를 숙인 채 연회장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동창들은 그 광경을 숨죽이며 지켜보았습니다. 방금 전까지 위세를 부리던 준장이 순식간에 몰락하는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군용차가 있는 곳까지 끌려간 강 준장은 헌병 차량에 태워졌습니다. 차량 문이 닫히는 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습니다. 수지는 이제 박주희를 향해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주희는 공포에 질린 표정으로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명품 가방은 테이블 위에서 무기력하게 놓여 있었고 화려했던 액세서리들도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어 보였습니다. 수지는 주희 앞에 섰습니다. 주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바닥만 바라보았습니다. 박주희. 수진이 주희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주희는 몸을 움츠렸습니다. 고개를 들어. 주희는 떨리는 손으로 바닥을 짚고 간신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진의 차가운 눈빛과 마주치자 주희는 눈물이 쏟아질 것 같았습니다. 내가 자랑하던 그 권력이 얼마나 가벼운 것인지 이제 알겠어. 수진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날카로웠습니다. 준장이라는 별 하나가 너에게는 세상의 전부였겠죠. 하지만 진짜 권력은 계급장에 있는 게 아니야. 그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있지.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주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화면에는 여러 장의 사진과 문서들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주희는 그것을 보자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뭔지 알겠어? 수진이 물었습니다. 주희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청담동 시장 상인들을 괴롭히고 뒷돈을 받아낸 증거야. 노점상들에게서 자리세를 받았고 시장 입점 업체들에게 금품을 요구했지. 내 남편의 계급을 이용해서. 수지는 화면을 넘겼습니다. 다른 문서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이건 더 심각해. 군납 비리 관련 자료야. 내 남편 강민석 준장은 부대 납품 업체 선정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았어. 너도 그 돈을 받아 명품을 사고 고급 차를 샀지. 주희는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부정하고 싶었지만 증거는 명백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는 이미 6개월 전부터 너희 부부를 조사해왔어. 모든 증거가 확보된 상태야. 수지는 핸드폰을 치우고 주위를 내려다보았습니다. 내가 괴롭힌 시장 상인들이 내게 도움을 요청했어. 나는 그분들에게 신세를 많이 졌거든. 고등학교 때 고아원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던 시절 그분들이 나를 많이 도와주셨어. 주희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수진이 왜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는지를. 이것은 단순한 동창회 해프닝이 아니었습니다. 수지는 처음부터 계획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너희 부부는 군납 비리, 금품 수수, 직권 남용, 공갈 협박 등 여러 혐의로 조사받게 될 거야. 검찰에도 이미 자료가 넘어갔고. 수진의 말에 주인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려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동창들은 그저 멀찍이 떨어져서 상황을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수지는 최도훈 대장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의장님, 민간인 부부는 경찰에 인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네. 수고했어. 최 대장은 수진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그리고는 연 회장을 둘러보았습니다. 동창들은 모두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일은 군 기강 확립을 위한 정당한 조치였습니다. 민간인 여러분께 불편을 끼쳐 죄송합니다. 최 대장의 말에 동창들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누구도 항의하거나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수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자신의 작은 가방을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킷을 다시 걸쳤습니다. 재킷이 계급장을 가렸지만 이제 이 연회장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그 재킷 안에 무엇이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모두 안녕히 계세요. 수지는 담담하게 인사하고 연회장을 나섰습니다. 최 대장도 그녀를 따라 나갔습니다. 두 사람이 사라지자 연회장에는 깊은 침묵만이 남았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흐느끼는 박주희의 울음소리만이 연회장에 울려 퍼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했던 청담동의 밤은 이렇게 비참한 결말을 맞이했습니다. 청담동 사건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한수진 중장은 강민석 준장의 연행 이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국군방첩사령부 사령관실로 돌아온 수진은 즉시 참모들을 소집했습니다. 강민석 준장 건은 빙산의 일각입니다. 우리가 6개월간 추적해온 군 내부 비리 조직의 핵심 인물 중 하나죠. 회의실에 모인 참모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수진의 브리핑을 들었습니다. 스크린에는 복잡한 조직도가 펼쳐졌습니다. 중심에는 청솔회라는 이름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수십 명의 이름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청솔회. 표면적으로는 육군사관학교 동기 모임을 가장하고 있지만 실상은 군납 비리와 인사청탁, 금품 수수를 일삼는 사조직입니다. 수지는 레이저 포인터로 조직도를 가리키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핵심 인물은 육군 소장 2명, 준장 5명입니다. 강민석 준장도 그중 하나고요. 이들은 부대 보급품 납품, 시설 공사, 장비 구매 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고 리베이트를 받아왔습니다. 참모장이 질문했습니다. 사령관님, 증거 확보는 충분합니까? 충분합니다. 계좌 추적, 통화 기록, 녹취록, 내부 제보자 진술까지 모두 확보했습니다. 국방부 조사본부와도 이미 협조 체계를 구축했고요. 수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화면에는 구체적인 비리 내역이 나타났습니다. 지난 3년간 이들이 챙긴 뒷돈은 약 300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이 돈은 군 예산에서 나온 것이고 결국 국민 세금입니다. 회의실 안이 숙연해졌습니다. 수지는 참모들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내일 새벽 600시 일제 검거에 들어갑니다. 국방부 조사본부 국군 헌병단과 합동작전입니다. 각 부서별로 담당 인원을 배치하고 누출 방지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예, 사령관님. 참모들의 우렁찬 대답이 회의실에 울렸습니다. 다음 날 새벽 작전은 정확하게 시작되었습니다. 서울, 경기, 충청 지역의 주둔한 부대들의 동시다발적으로 조사관들이 투입되었습니다. 청소래 소속 장성들과 장교들은 하나둘씩 연행되었습니다. 그들의 자택과 사무실에서는 비리 증거물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소장 한 명은 자택 지하 금고에서 3억 원 상당의 현금이 발견되었습니다. 다른 준장의 차량에서는 납품업체 대표와 주고받은 메모와 명세서가 나왔습니다. 증거는 명백했고 그들은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작전은 이틀간 계속되었습니다. 청소로의 핵심 인물 7명이 모두 연행되었고 관련 민간업체 대표 12명도 함께 입건되었습니다. 수지는 작전 상황실에서 밤을 새우며 모든 과정을 지휘했습니다. 사령관님, 마지막 대상자 확보 완료했습니다. 참모의 보고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모든 증거물은 국방부 조사본부로 인계하고 검찰과 공조체계 유지하십시오. 예, 사령관님. 작전이 마무리되자 언론이 들썩였습니다. 군 내부 비리 조직 일망타진이라는 헤드라인이 각 언론사 일면을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보도 내용에는 수진의 이름이나 얼굴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방첩사령부 수장이라는 직책의 특성상 그녀의 신원은 여전히 비공개로 유지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은 청담동 시장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 차림이었습니다. 그녀는 시장 골목을 천천히 걸으며 익숙한 가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떡볶이 가게, 과일 가게, 반찬 가게. 고등학교 시절 그녀를 따뜻하게 대해주었던 상인들이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머, 수진이 아니야?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수진을 알아보고 반갑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60대 중반의 사장님은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장님 안녕하세요. 수진은 깊게 인사했습니다. 사장님은 급히 앞치마를 털며 가게 밖으로 나왔습니다. 얘야, 언제 왔어? 뉴스 봤어. 그 나쁜 사람들 다 잡혔다며? 그게 내가 한 거라며? 사장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더 이상 사장님들 괴롭히는 사람 없을 거예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니? 그 여자가 남편 계급 들먹이면서 돈 뜯어갔을 때 정말 억울했어. 사장님뿐만 아니라 주변 상인들도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과일 가게 아저씨, 반찬 가게 아주머니, 생선 가게 사장님까지. 그들은 모두 수진을 보며 감격해했습니다. 수진아, 내가 그렇게 높은 사람이 된 줄 몰랐어. 과일 가게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그냥 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사장님들이 저한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지 않았고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뭘 했다고. 그냥 배고플 때 떡볶이 좀 먹였지.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손사래를 쳤습니다. 하지만 수지는 알고 있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혼자 생활하며 아르바이트로 학비를 벌던 시절 이 상인들이 얼마나 많이 도와주었는지를. 공짜로 음식을 주었고 용돈을 쥐어주었고 때로는 따뜻한 격려를 건넸습니다. 사장님들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수지는 깊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상인들은 모두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이 녀석아, 이제 큰 사람 됐다고 이렇게 찾아와 주고. 정말 기특하다. 생선 가게 사장님이 수진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수지는 한동안 상인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안부를 물었고 장사는 잘 되는지 건강은 괜찮은지 하나하나 챙겼습니다. 이거라도 받아. 떡볶이 가게 사장님이 포장 용기에 떡볶이를 가득 담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수진은 받으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장님. 잘 먹을게요. 시장을 나선 수진은 한강공원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미 최도훈 대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평상복 차림으로 벤치에 앉아 강물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수진이 다가가자 그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왔어? 네, 조금 늦었죠? 괜찮아. 나도 방금 왔어. 두 사람은 나란히 한강변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저녁 해가 강물에 반사되어 황금빛으로 빛났습니다. 산책로에는 조깅하는 사람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강아지를 산책시키는 사람들이 평화롭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수고했어. 청소를 했건 깨끗하게 정리했더군. 최 대장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해야 할 일이었어요. 군의 기강이 무너지면 국가 안보도 위험해지니까요. 그래도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거야. 같은 군인을 조사하고 연행하는 일이. 최 대장의 말에 수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강물을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하지만 시장 상인분들이 겪는 고통을 보고 부정한 방법으로 챙긴 돈이 국민 세금이라는 걸 생각하니 더 이상 미룰 수 없었어요. 내가 옳았어. 군인은 국민을 지켜야 하는데 국민을 괴롭히는 군인이라면 존재 가치가 없지.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수지는 자신의 어깨를 만져보았습니다. 지금은 평상복 차림이라 보이지 않지만 그곳에는 중장 계급장이 있었습니다. 별 3개. 수많은 시간과 노력, 희생 끝에 얻은 계급이었습니다. 여보, 별이 무겁죠? 수진이 물었습니다. 최 대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연히 무겁지. 하지만 그 무게를 견디는 게 우리 일이야. 별은 권력의 상징이 아니라 책임의 상징이니까. 맞아요. 청담동에서 주희가 남편 계급을 자랑할 때 참 안타까웠어요. 별의 진짜 의미를 모르더라고요. 권력을 과시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권위가 아니야. 진짜 리더는 힘을 내세우지 않아도 존경받지.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았습니다. 수지는 손에 들고 있던 떡볶이 봉지를 열었습니다. 시장 상인분들이 주신 거예요. 같이 먹을래요? 그래. 두 사람은 함께 떡볶이를 나누어 먹었습니다. 40대 중반의 중장과 50대 초반의 대장. 대한민국 군 최고 위급 장성 2명이 한강변 벤치에서 떡볶이를 먹는 모습은 평범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아. 네. 내 어깨의 별들이 어둠 속에서 길을 잃은 사람들에게 등대가 되길 바라. 최 대장의 말에 수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위가 아닌 방패로, 힘이 아닌 정의로 이 별을 사용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한강변의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도심의 불빛 때문에 별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높은 곳에 무수히 많은 별들이 빛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의 어깨에 있는 별 3개도 언젠가 누군가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줄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짜 권력은 과시하는 것이 아니라 약자를 지키는 데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화려함 뒤에 진짜 실력과 품격이 숨어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오만함은 결국 스스로를 무너뜨린다는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깨의 책임이 무엇이든 그것을 권위가 아닌 타인을 위한 방패로 사용하는 삶을 사시길 응원합니다. 오늘도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